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우리에게 영화 킹콩을 통해서 잘 알려진 동물이죠. 고릴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고릴라 하면 일단 킹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제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또 큰 덩치, 또 이제 가슴 치면서 위협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릴라는 영장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고릴라의 몸 길이가 암컷이 150cm 정도고 수컷은 170에서 180c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몸무게로 보면 수컷의 몸무게가 최대 27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김새와는 달리 고릴라는 비교적 온순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봐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고릴라는 주로 채식을 하는 동물인데요. 버섯이나 대나무의 연한 잎 등을 좋아하고 또 과일 종류도 즐겨 먹습니다. 또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찾아 먹지는 않는데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작은 곤충이라든가 달팽이 등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아까 조앵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릴라 하면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네. 떠오르는데요. 이건 어떤 행동일까요? 네, 드러밍이라고 하는 행동인데 얼핏 보면 뭐 단순히 좀 화를 낸다거나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격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고릴라는 덩치가 클수록 가슴을 두드릴 때 더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다른 고릴라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컷을 두고 경쟁을 하는 수컷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소리로 서로의 체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 나서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을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후퇴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암컷에게도 이 소리는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을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어떤 과시라기보다는 소리로 어떤 네. 위험을 알리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영장류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릴라도 닮은 점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과학자들이 고릴라의 게놈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고릴라는 인류의 조상과 1000만 년 전쯤에 갈라졌고요. 이후에 600만 년 전쯤에 사람과 침팬지가 다시 갈라지면서 지금과 같이 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사람과 고릴라 유전자는 98%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전자의 99% 가까이가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만큼 고릴라도 사람과 상당히 닮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그동안 침팬지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고릴라도 굉장히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게놈 해독을 통해서 또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릴라의 게놈 해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이 됐는데 먼저 이 고릴라 피부에 케라틴 형성이 관여하는 유전자가 급속도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케라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머리카락이라든가 손 발톱에 있는 단단한 단백질의 성분인데 네. 이렇게 케라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화하게 된 것은 고릴라가 네 발로 걷는 대신에 이 주먹을 쥐고 걸을 수 있도록 단단한 관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 치매라든가 심장질환 등의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고릴라에게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전자가 고릴라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유전적 특징을 이용하면 뭐 사람의 질병 치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아, 치매 유전자가 있지만 이게 발병하진 않는다. 이런 점들은 해독하면 이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고릴라를 대상으로 이런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겁니다. 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고릴라의 다리와 팔, 척추뼈를 CT를 이용해서 찍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 고릴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몸을 지탱하는 긴 뼈에 지름이 넓어지고 또 뼈의 벽이 얇아지면서 사람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는 뼈의 무기질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 사람의 경우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골밀도가 사람의 경우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고릴라는 수컷과 암컷의 골밀도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 고릴라가 뼈의 손실을 막는 어떤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활동 수준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더 강한 뼈를 자라게 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릴라 유전자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과 같은 질병에 걸려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고릴라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영장류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감염된 동물이 고릴라였습니다. 이때 이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의 고릴라 8마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났고 또 무력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모두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고릴라의 경우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다른 무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과도 좀 비슷한데요.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은 호흡기 질환에 특히나 취약해서 같은 집단에 있는 개체가 감염이 되면 이 전체 집단에 빠르게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찰해본 결과 다른 집단으로의 확산이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 과학자들은 고릴라의 경우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원래도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다가 질병에 걸리면 1, 2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습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회성은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발달한 편인가요? 네, 뭐 고릴라의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계층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대 연구팀이 콩고 공화국에 서식하는 이 서부 고릴라를 대상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예. 이 고릴라한테는 직계 가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먼 친척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치면 뭐 조부모님이라든가 사촌 관계 네. 정도가 되겠죠. 아. 그 다음에는 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함께 시간을 있지는 않지만 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룹도 있었는데 이 그룹은 뭐 부족이나 마을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고릴라 사회는 보통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 가족들과 또 이 독신 수컷 고릴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런 수컷 고릴라가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이렇게 독신 고릴라들이 함께 무리에 넣어서 이렇게 유대 관계를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이 고릴라들을 관찰해 보면 일종의 정기 모임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예. 고릴라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열릴 때쯤에 함께 모여서 뭐 먼 곳까지 열매를 따러 간다거나 자신들만의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모임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고릴라들도 뭐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좀 집단 안에서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돈독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고릴라의 사회성이라든가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뭐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 어릴 때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마음이나 뭐 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고릴라한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학자들이 어릴 때 부모를 잃거나 또 집단 내에서 갈등을 겪은 그런 고릴라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6살 이전에 경험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고릴라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이렇게 뭐 역경을 버티고 성장했다고 해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새끼를 적게 낳는 등 성체가 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도 잘 자라나는 경우가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어린 고릴라가 속한 집단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고통받는 어린 개체를 고립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릴라들이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또 이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완충 기능을 충분히 해준다면 고릴라도 이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한 개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 사람과 비슷한 점이 무척 많네요. 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